강력한 이 부동산 규제에 대비하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 이 아파트 가격에 고공행진은 계속될까요? 법정지상권 같은 특수 물건과 NPL이 결합돼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홈티 경매만의 노하우. 홈티와 함께 우리 손을 올려보세. 안녕하세요, 홈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예상보다 강력한 이 부동산 규제에 대비하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 지금 현재 경매 시장은 그럼 어떨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정부 부처의 공무원으로 있는 선후배와 그리고 정치권,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있는 후배들에게 제가 귀동량을 들은 것들의 요약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지금의 이 강력한 규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양정철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부처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빅데이터, 방대한 자료의 양을 의미하죠. 바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이미 오랜 기간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 정도 정책은 충분히 펼쳐도 가능하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6월과 7월 연달아 메가톤급의 규제를 발표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서울을 포함해서요, 조정지역에 집이 한 채라도 있다면 대출도 안 돼, 세금도 대폭 올라,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지지하는 여론과 긍정의 여론이 우세하다는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가차없이 실행할 수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곡점이 올까? 변곡점은 바로 사인 X 그래프죠. 물결 모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볼록과 오목으로 변하는 그 정점이 바로 변곡점인데요. 그 변곡점이 되는 부동산 시기가 그럼 오기는 할까? 언제가 과연 급변하는 시기가 될까? 1992년 대통령 선거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나온 인물 중 세 분은 이미 대통령이 되셨네요. 그리고 또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청년 때 봤다면 지금쯤 중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포스터는 2012년 대통령 선거 포스터입니다. 그럼 제가 왜 연속 3번을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보여드렸을까요? 바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2021년 내년 이맘때쯤부터는요, 선출된 각 당의 후보들이 수많은 대선 공약들을 아마 쏟아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공약이 뭘까요? 바로 부동산 공약이겠죠. 주택 공급 공약이 아마 최우선일 겁니다. 그 변곡점이 되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공약의 핵심, 바로 주택 공급이겠죠. 서울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철도부지, 그리고요, 서울 외곽에 두루 퍼져 있는 그린벨트, 이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공약이 아마 내년에 각 당의 후보들이 선출되면서 그리고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까지 이어지는 올해까지 거래된 경기도 내 개발 제한구역 토지 거래량이요, 역대 최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현재 아파트값 폭등에 대비한 주택 공급 대책이 밀려오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될까요? 자, 서울 강남 한복판 대치동 삼성 아파트입니다. 2000년에 준공돼서 이제 20년 차 되는 좀 약간 오래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강남이라는 지역의 그 우월성으로 2017년 3월 달에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불과 3년 만인 2020년 6월에 23억 9천만 원에 무려 11억 이상 가격이 급상승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한참 핫한 동수원 그 자이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역시 2003년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재건축 호재를 바란다고 하는 거는 25년쯤 뒤에나 가능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2017년 3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020년 3년 지난 올 7월에 4억 7,400만 원,
1억 3천만 원이나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은 요 1년 새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2007년 이미 이 아파트는요 4억 7천만 원대에 육박을 했습니다. 결국 13년 전의 가격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아파트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강남 대치동 삼성 아파트의 거래 그래프하고요 동수원 자이 아파트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두 개를 보세요. 차이점이 뭘까요? 대치동의 삼성 아파트는 2009년, 2012년 좀 하락세가 눈에 띄었지만 결국 꾸준하게 상승 기조에 있었죠. 그런데 동수원 자이 아파트의 경우는 2007년 정점의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에 급락을 해서 2009년 상승 그리고 다시 상승과 하락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2013년에는요 3억 이하로 급락을 했다가 2019년까지 3억 6, 7천만 원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2020년 오는 동안에 급등을 해가지고 4억 7에서 8천만 원, 호가는요 5억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결론은 뭘까요? 대치동은 꾸준히 상승한다. 동수원 자이 아파트는 들쑥날쑥이다. 다시 돌아가서 내년 대통령 선거 각 당의 후보들이 선출되는 이맘때 부동산 공급 공약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면 집 지을 땅이 없는 서울 강남하고요. 아직도 땅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하고요. 두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특히 재건축이 한참 남아있는 15년, 한 20년 정도 전후의 아파트 가격은요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소액 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안 올렸죠? 아파트 투자 지금이 성공 가능성 최적기다 이런 영상 제가 올리지 않았죠? 왜일까요? 올해 7월 12일 부동산 규제 대책 그 취득세 인상안을 보면은요 조정지역은요 2주택을 취득 시 8%의 세금 그리고 3주택부터는요 취득세가 12%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도요 3주택 취득 시 8%, 4주택부터는요 12%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법인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비규제 지역도 이젠 세금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수도권 일대가 거의 조정지역이 됐기 때문에 1주택자가 비조정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만 이전세율을 적용받고요. 1주택,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다면 8%, 2주택자가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도 8%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요 집이 내 명의로 세대별로 한 채라도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주택 구입으로 월세 수익 당김에도 이게 이루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경매 시장의 모습은요 이런 침울하고 어려운 분위기와는 달리 정반대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지난 8월 18일 중앙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것도 17년 된 33평 아셈 아파트에는요 17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감정가 12억 5천만 원에 130%가 넘는 16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날 입찰한 17명 그분들이 낸 입찰 보증금만도 21억 2,5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대출도 어려운 이 고가의 아파트에 17명이나 입찰에 몰렸다는 건 이게 경매 시장도 이제는 빈익빈 부익부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빌라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입찰자 수도 적고요 낙찰 가격도 높지 않아요. 인천이 조정지역으로 편입이 된 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소액으로 수도권 내에서 수익 가능한 지역은 인천이다. 저도 추천을 드렸고요. 많은 홍티경매 제자분들이 인천에서 낙찰받고 단기매도 하고 월세 수익 올렸는데 이젠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인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인천도 과거 속으로 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종잣돈이 많지 않아요. 대안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대안이 바로 법정지상권 특수물건입니다. 204번 홍티경매 영상에서 설명드린 24명의 홍티경매 회원들과
공동으로 낙찰받은 법정지상권, 이게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답인 겁니다. 토지만 낙찰을 받죠? 그리고 차후 법적인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모텔 건물도 인수해서 토지와 건물을 딱 하나로 만든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홍티 경매만의 노하우, 홍티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간혹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2월 11일 낙찰 후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6개월간 끌어온 소유자의 항고, 그러니까 낙찰이 잘못됐다, 이거를 재고해달라.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항고를 거치면서 소유자가 돈을 만든 그 충분한 시간 벌기가 가능했습니다. 2020년 7월 14일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소유자의 재항고를 바로 기각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 소유자는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경매신청 채권은행에 채무를 변제했고요. 결국 경매는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저도 22년 경매하는 동안에 세상에 낙찰 허가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끈 경우는요 정말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황당하게 그지없었죠. 그러나 홍티의 집념, 수용 초급반 2달 하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까지 굳건히 지킨, 굳건히 나간 홍티의 집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대안이 바로 MPL인데요. 바로 이 경매 물건의 근저당 채권을 주식회사 아장내기, 바로 홍티 경매로 매수해서 이전을 받았습니다. 을구순번 18번 보이시죠? 3순위 채권 2억 5,500만원 하고 4순위 채권 7,500만원 그 근저당을요 저렴하게 매수했죠. 그리고 오늘 홍성지원에 정당한 채권자의 지위로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MPL 정리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억 5,500만원 채권을 제가 2억에 매수했다고 하면 차후 제3자가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하면 저희 채권 최고액은 2억 5,500만원이겠죠? 그런데 매수는 2억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5,500만원의 그 배당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수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MPL 수익은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다가오는 경매에 저희도 물론 입찰을 다시 할 거지만 우리가 낙찰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렴하게 매수한 그 근저당 채권의 배당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정지상권 같은 특수 물건과 MPL이 결합돼서 나아갈 수 있는 쌍두마차 경매가 정답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규제, 대출 규제, 집 있으면 더 이상 집 사지 마,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부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요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주식회사. 이거는요 그냥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고요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MPL 수익의 세계로 제가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곧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허풍 없는 홍티경매, 사실 그대로 인증하는 홍티경매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요 행복한 경매 생활, 행복한 거는 주머니가 두둑한 거겠죠? 그런 경매 생활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MPL 수익 투자 프로그램을 잘 정리해서 곧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어깨 피시고 화이팅입니다. 안녕!